제기동 관련해서 뉴스 내용 보시고 제기동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기동 관련돼서 내용들 바로 말씀드릴게요. 매일경제 임영신 기자님께서 써주셨는데, 전통시장품은 제기동 한옥마을 경동 한옥마을로 변신한다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셨고, 지금 여기서 조금 깊게 봐야 될 키워드 몇 개만 좀 볼게요. 기성 시가지역 한옥마을이다. 그리고 지금 한옥 카페와 한옥 팝업 스토어를 즐기고 한옥에 머무는 체류형 코스를 완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옥 신축 확대를 위해 규제도 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옥 지붕, 한식 목조 국법, 마당 등 3가지 필수 항목만 충족하면 제기동 한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부설 설치 의무 면제, 일조권 확보 높이 제한과 건축선 호텔 의무 완화 등 각종 특례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동 한옥마을에 대한 규제 완화와 공공투자로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K건축과 K컬처를 느낄 수 있는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같이 보시고 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어떤 투자 관점으로 봐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석관 보도자료를 들고 온 거고, 제가 제일 앞면만 들고 왔는데 어차피 제가 뒤쪽에서 내용들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한번 찝어 드릴 거라서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기동 한옥마을 제2의 일선동이 된다. 전통시장 품은 감성 한옥마을로 라고 이렇게 큰 타이틀이 들어가 있고, 한옥이 지금 제기동에는 165동이 밀집되어 있고 제기동 988번지 일대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해서 재정비 본격화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경동시장과 연계하고 현대적 감성 경동 한옥마을로 진화하도록 만들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촌이나 은평, 익선동 이은 핫불 조성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하고, 한옥 카페, 한옥 팝업, 한옥 스테이 등 거점 조성해서 한옥 화장실, 보행로 등 편의시설 확충한다고 합니다. 제기동 한옥 기준 마련 충족 시 건폐율 90% 완화할 거고, 주차장 설치 면제 등 특례 적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가이드라인 완화로 확대 노력하기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현재 제기동의 상권 구조를 보시고 지금 서울시가 어떤 상권을 좀 바라는지도 같이 봐야 되는데, 지금 그 제기동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왼쪽 먼저 보겠습니다. 왼쪽 보시면 악령시 한방특정개발진흥지구라고 해서 약재 상권 들어가 있고, 악령시장 같이 들어가 있고, 옆에 또 경동시장, 동소시장, 그리고 청량리 도매시장, 청량리 농수산물시장, 청량리 전통시장, 청량리 첨가물시장. 그래서 이쪽 일대 자체가 다 시장 상권에다가 뭐 도매 상권, 약재 상권, 그래서 도매 중심의 시장 상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서울시가 바라는 거는 여기에 한옥 관련된 내용들 넣으면서 전통시장 플러스 한옥을 관광하고자 하는 관광객들 유치하고 거기다 카페까지 넣어가지고 체류형 상권 구조를 확립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파악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상권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AI의 그 도움을 좀 받아서 좀 체크를 했는데, 지금 이게 현재 상권에 대한 상황이고, 여기 보시면 한옥들이 조금씩 있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조금 대수선을 해서 한옥의 느낌을 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현재 상권이고, 이게 한 7, 8년 뒤에는 카페나 음식점들을 지속적으로 유입시키고 한옥 자체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가지고 여기에 또 좀 특정한 느낌이 좀 나도록 이렇게 거리 형성이 될 거고, 15년, 16년 정도 뒤에는 이제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될 거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상치고, 그럼 지금 기존의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했을 때와 지금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적용하고 나서의 차이점을 좀 보실 건데, 일단 첫 번째로 건폐율 같은 경우는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면 최대 90%까지 완화를 시킨다고 했고, 주차장 설치 같은 경우는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원래는 의무 설치가 돼야 되는데 부서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가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차장은 굳이 안 지어도 된다는 거예요. 굳이.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장애인 주차장은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하나, 그런 부분도 이제 완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줄 거다. 약간 이런 이야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일조권 높이 제한.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정부 방향 경계선으로부터 1.5m 후퇴하는 기준이고, 그리고 건축자산진흥구역 적용된다고 하면 정부 방향 경계선 0.5m 후퇴를 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해준다. 그러니까 기존보다 1m 정도 완화를 해주는 거거든요. 건축성 같은 경우도 도로폭 및 도시계획 기준에 따른 후퇴 의무가 적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의무조차도 풀어주겠다. 그리고 생태 면적률 관련해가지고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시 생태 면적 확보를 해야 되나,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생태 면적률 적용이 제외가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다 풀어준다는 부분을 한 번 더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폐율을 완화받기 위한 세 가지 필수 항목이거든요. 건폐율을 완화받기 위한 세 가지 필수 항목인데, 첫 번째는 한옥 지붕, 그러니까 기와 지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한식 목조 구법, 그러니까 목조 자체로 한옥 짓는 거예요. 이렇게 다 나무로 지어라,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마당이 있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마당인데 이제 위에는 투명 구조로 덮는 아뜰리에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출입문이고, 이렇게 해서 가운데 이렇게 마당이 있는 느낌, 아니면 이런 느낌이죠. 여기가 입구고, 입구 들어가자마자 마당이 있고, 마당을 기준으로 해서 둘러싸는 느낌 하고, 이쪽 가운데는 투명 구조로 덮는 아트리움 구조로 허용까지는 해주겠다. 그러면 아트리움 구조라고 하면 이제 햇빛은 잘 들어오고 비는 막아주고, 그래서 한옥 자체의 멋을 좀 살리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봤었을 때 사실 한옥 관련 구조가 있는 상권 중에, 저는 지금은 이제 북촌 같은 경우도 많이 살아나고 해서 너무 좋지만은, 기존 제가 아는 상권들 중에 제일 접근성 높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상권 중에 하나는 익선동이라고 생각해서, 익선동 상권만큼 제기동이 만약에 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익선동 같은 경우는 상권 특성 자체가 관광 상권이고 문화 상권, 야간 상권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익선동을 딱 치고 익선동 있는 지역 자체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익선동이 지금 이쪽 라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선동 근처로 보면 사실 이쪽에 서순락길 있고, 이쪽이 북촌으로 바로 갈 수도 있는 위치에 입지하고 있고, 사람들 많이 가는 인사동 있고, 그래서 뭐 관광 상권이 매우 잘 발달돼 있고, 거기다가 문화 상권들도,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체험할 수 있는 뭐 한옥스테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인근으로 보면 여기 창경궁 있고, 종묘 있고, 인근에 경복궁, 광화문까지 다 있는, 그러니까 상권 자체가 좀 클 수밖에 없는 상권이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을지로 쪽 야장이 좀 없어지면서 종로 쪽으로 야장이 좀 많이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도 매우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복합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 상권 자체가 조금 커질 수 있는 여력이 매우 큰 상권이지 않았었나. 그리고 접근성이 매우 좋은 것도 이유인 것 같고, 왜냐면 지금 이쪽 방향으로 쭉 가시면 공항에 대한 접근성도 높고, 근데 제기동은 여기서부터 한참 가야 되거든요. 약간 이런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익선동은 약간 크기 위한 조건들이 좀 많이 받쳐져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제기동 자체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전반적으로는 다 시장 상권이고 관광을 시도하는 상권인데, 상권 자체적인 좀 느낌을 좀 본다고 하면, 앞에서 봤었을 때 상권에 시장이 엄청 많죠. 시장 외에 이제 주거지들이 좀 받쳐준다, 약간 이런 느낌의 상권인데, 그래서 저는 뭐 인근에 있다고 하면 고려대병원, 고려대학교, 약간 이런 느낌이고, 청량리가 인근으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 청량리가 그래도 역치고는 이제 쿼드러블이었을 거니라 해서 4개 역이 좀 왔다 갔다 한다, 약간 이런 느낌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힘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희망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제기동 보시면 일단 경동시장이 생각보다 크게 돼 있고, 각종 시장들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들에 대한 좀 특성을 잘 살려서 이 시장들의 특색을 가진 시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광을 잘 시키고, 일단 한옥 관련으로도 임차업종도 잘 받고, 이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거를 그 건물주들이 많이 활용을 잘 한다고 하면, 이제 로컬적인 부분에서 관광화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내국인들을 먼저 잘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도 좀 올 수 있게 같이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것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근에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렇게 구역이 개략적으로 잡혀 있는데, 이 구역 인근에 지금 제기 6주택 재개발, 청량리 6주택 재개발, 청량리 7주택 재개발, 청량리 8주택 재개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세대 수만 해도 한 3,000세대 정도 들어올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3,000세대가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인근에 뭐 대형 마트들도 이용할 수가 있겠지만, 인근 상권에 있는 시장들 잘 이용할 거고, 시장을 이용하면서 여기도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면, 그래도 체류하는
인구가 많아지니까 해당 부분에 대해서 희망을 조금 가져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좀 봤을 때는 제기동 빌딩 투자 시에는 어떤 관점을 좀 봐야 되냐 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는 상업용 부동산을 계속 중개를 하는 사람으로서 봤었을 때는 우리는 이제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리모델링 투자를 해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기동 자체가 인근 그 재개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좀 오르기는 했으나 낙후된 물건들이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을 좋은 가격에 매입을 하시는 게 1순위고 좋은 가격에 사셔가지고 너무 짧게 말고 한 10년에서 12년 정도 투자를 하신다고 보시고 이제 안에 내부적으로 수리를 좀 해가지고 카페나 혹은 음식점을 넣으면서 임대료를 처음에는 좀 낮더라도 꾸준하게 올릴 수 있는 구조로 임대 세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상권 자체가 살아났었을 때 재매각하는 구조, 그리고 이 재매각을 하면서도 좋은 가격에 비싼 가격에 팔면 베스트지만은 저희는 황금성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가격에 좀 매각을 해서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면 베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한 1분 안에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 3월 5일에 제기동 한옥마을 관련해서 시청 자료가 보도가 되었고 그거 관련해서 기자님 기사도 썼었고 지금 현재 상권이 시장이랑 뭐 약재 상권, 도매 상권이 같이 되어 있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좀 바라는 거는 지금 전통시장과 관광 그리고 카페 상권을 같이 합쳐가지고 체류형 상권을 만들고 싶어 하고 하지만 일선동과 지금 위치적인 부분이나 인근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지금 기존에 재개발을 하면서 들어오는 입주 세대들을 다 끌어당길 수 있는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무리한 투자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투자 그리고 한옥을 리모델링해서 임차를 잘 받아서 임차 세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보신 게 조금 도움이 된다고 생각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됐고 좋아요까지만이라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